황교익입니다. 우리나라 항만들 중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에 있어서 2억 톤 이상 되는 항만이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이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부산항이 한 3억 4천만 톤 정도 되고 네, 광양은 계시군요. 2억 톤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만 18,000 TEU급 선방이 입항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두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초대형 그 컨테이너 선으로 나온 것이 18,000 TEU인데 부산하고 광양에 기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85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전두환 정부 때부터 부산과 광양의 양항 투포트 시스템 정책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항만 정책의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형해화,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겠네요. 입지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광양항이 중요한 것으로 항만 판단하고 개발 있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부산 신항의 금년 예산, 2015년 예산을 보더라도 부산 신항의 1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울산의 8분의 1, 인천의 5분의 1입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예, 광양항은 그 입지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우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인 그 석유, 철제, 철광석, 무연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복합 물류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7분인데 답변도 포함됐으니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앞으로 광양항의 성장 가능성 또 성장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필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한 몇 달짜리 장관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본 우리 후보자의 답변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분이 정작 정말 국익이라는 그 관점, 또 이 막중한 장관 자리에 대한 이 책임감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떤 기필코 내년에 총선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장관을 맡아달라고 할 때, 총선 출마하지 말고, 총선 출마하게 되면은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불과 9달, 10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청와대의 잘못된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9개월짜리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열심히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열심히 해서 당신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냥 총선에 내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단 말이야. 나와 같이 임기를 같이 하자. 라고 할 경우에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어떤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아서는 아니요. 대통령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예, 미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얘기만 자꾸 하세요. 네. 어떠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래의 그 가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는 학력이라든가 경력,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수준은 굉장히 출중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어떤 도덕적 수준까지 함께 겸비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원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그전에 이 후원자는 당연히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를 후보자 자신이 그 돈을 본인이 2011년에 몇 년 전에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하실 때 기탁금으로 1,000만 원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연말에 정산에 본인의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소득공제 혜택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잘못되었습니다. 며칠 전에사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사 국세청에다가 환급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실무진의 착오이긴 합니다만, 네. 제 잘못한 것으로 실무진의 착오일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본인의 뭘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의 착오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리고 국세기본법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계시겠죠?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금 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인은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러셨으라고 이제 합니다만 이 전세 주택 임차 전세권을 늘 등기에다가 올렸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근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전세금을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요, 주인이. 그래서 그 주택을 경매에 붙여서 전세금을 받아가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5개월이 지나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당연한 권리 행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 붙여서 전세금을 반환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정작 전세로 사시다가 사실상 1년이 경과했는데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후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 주인이, 집주인이 이 유기준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좀 내쫓아달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진정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사실이 그 내용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서 오히려 제가 양보를 하고 그 사이에 새로 집주인이 되신 분이 편의에 따라서 이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 진정했던 사실은 맞죠? 그것은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아마 그분한테 집을 매매했던 그 중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뭐 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중 잣대가 있다면, 더블 스탠다드가 있다면 곤란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다음 보충 때 제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기탁금으로 1,000만 원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연말에 정산에 본인의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소득공제 혜택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잘못되었습니다. 며칠 전에사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사 국세청에다가 환급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실무진의 착오이긴 합니다만, 제 잘못한 것으로 실무진의 착오일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본인의 뭘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의 착오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리고 국세기본법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금 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본인은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러셨으라고 이제 합니다만 이 전세 주택 임차 전세권을 늘 등기에다가 올렸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근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전세금을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황교익입니다. 우리나라 항만들 중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에 있어서 2억 톤 이상 되는 항만이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이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부산항이 한 3억 4천만 톤 정도 되고 광양은 2억 톤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만 18,000 TU급 선방이 입항할 수 있는 곳도
역시 두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으로 나온 것이 18,000TU인데 부산하고 광양에 기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85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전두환 정부 때부터 부산과 광양의 양항 투포트 시스템 정책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우리나라 항만 정책의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형해화,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겠네요. 뭐 입지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광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본 우리 후보자의 답변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국익이라는 그 관점 또 이 막중한 장관 자리에 대한 이 책임감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떤 기필코 내년에 총선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장관을 맡아달라고 할 때, 총선 출마하지 말고 총선 출마하게 되면은 뭐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불과 9달, 10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네, 그런 말씀은 없었죠. 예.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청와대의 잘못된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9개월짜리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열심히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열심히 해서 당신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냥 총선에 내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단 말이야. 나와 같이 임기를 같이 하자. 라고 할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항만 개발 비용으로 보면 부산신항의 금년 예산 2015년 예산을 보더라도 부산신항의 1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울산의 8분의 1, 인천의 5분의 1입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뭐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예, 광양은 그 입지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우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인 그 석유, 철제, 철광석, 무연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복합 그 물류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7분인데 답변도 포함됐으니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앞으로 그 광양항의 그 성장 가능성 또 성장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필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한 뭐 몇 달짜리 장관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지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어떤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아서는 아니요, 대통령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예, 미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좀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얘기만 자꾸 하세요. 네. 어떠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래의 그 가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는 학력이라든가 경력,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수준은 굉장히 출중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어떤 도덕적 수준까지 함께 겸비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원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그전에 이 후원자는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를 후보자 자신이 그 돈을 본인이 2011년에 몇 년 전에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하실